건물의 보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자문 변호사 두 분이 의견이 좀 달랐어요. 와, 진짜 이거는 좀 선을 넘게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영하 10도죠. 영하 10도쯤 되니까 선을 넘어서 어마어마하게 추워. 어제 테러 현장이 하나 생겨서 안국역에 다녀왔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가 사실은 되게 빡센 특수부대에 있었던 친구라서 KCTC 같은 훈련에 대항군, 그러니까 북한군 역할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한겨울에 만약에 훈련 들어가면은 비트 파가지고 막 안에 들어가서 누워서 자고 그렇게 막 했던 친구인데 어제 나한테 그러더라고. 형님 씨발 존나 춥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친구들도 어쨌든 군대 나오면 다 민간인이니까 이 정도 추위는 버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추위가 되면은 우리만 못 버티는 게 아니라 건물도 못 버티죠. 특히나 날림으로 지은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 같은 것들이 동파가 되는 케이스가 진짜 많은데, 수도 같은 게 동파되고 터지면 수도만 터지면 괜찮은데 수도만 터지는 게 아니라 내 지갑도 터지고 내 속도 터지고 우리 엄마 손도 터지지. 돈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달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수도관이 터졌을 때 내가 돈을 내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돈을 내야 되냐 아니면은 뭐 집주인이 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있고 갖고 티격태격 뭐 네가 내니 내가 내니 집주인이랑 전화랑 문자로 실갱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 회사가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가 두 분 계세요. 두 분. 건설사다 보니까 계속 분쟁도 많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건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많아서 항상 자문을 드리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자문 변호사 두 분이 의견이 좀 달랐어요. 첫 번째 변호사분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의 보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고지 없이는 내가 살고 있는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 언제 어떻게 동파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파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이 문자로 세입자한테 201호 세입자님 이번에 한파가 닥쳤죠. 많이 추우시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근데 지금 한파가 오는데 저희 건물은 단열이 잘 안 되는 건물이니 담요 등으로 배관을 감싸거나 아니면은 물을 졸졸졸 틀어서 배관이 얼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국가에서 재난경보를 해요. 한파가 닥치면은 뭐 한파주의보, 각 집은 수도 배관 등 동파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어떤 방송, 재난 문자는 내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도달이 된단 말이야, 나한테. 의견이 도달이 된다고. 그 도달이 된 의견을 보고 조치를 안 했다면 세입자가 책임이다.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도 그런 문자를 안 하고 국가도 재난 경보를 하지 않았는데 동파가 터졌다면 세입자는 단지 선량하게 썼을 뿐이고 고의나 실수에 의해서 이걸 파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것을 수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듣고서 너무 재밌잖아, 이거 유튜브에서 써야겠다 싶고, 그래갖고 기억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메모해 놓은 다음에, 사실은 방송을 찍다가 뭔가 미심쩍은 거야. 뭔가 미심쩍어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보통 이제 미지급된 돈을 이제 받는 소송을 주로 담당해 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셔서 그 변호사님께 전화를 또 했죠. 변호사님 이러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하고 자문을 했더니 또 그분은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뭐냐면은, 세입자는 법률용어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어요. 내가 몇 년간 이 집을 사용하고 나갈 때까지 이 집이 문제 없을 수 있게끔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선량한 관리자. 그러니까 선량하다는 말은 내가 이거를 약간 열과 성을 다해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이거 내가 잘 관리할게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는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분의 말은 이거지. 우리는 한파가 뭔지 고지받지 않아도 춥고, 그리고 추우면은 어떤 물이 얼어갖고 팽창해서 수도관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 정도는 알고 있다.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물을 틀어놓는다든지 어떤 배관을 감싸놓는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도 건물이 진짜 개후져가지고 일이 일어나가지고 동파가 돼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때서는 뭐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그 전에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만약에 건물에 배관이 얼어 터졌다,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변호사님 진짜 재밌네요. 두 분 다 제가 되게 신뢰하는 변호사님인데 이렇게까지 의견이 달라지네요. 이거는 어떤 명시적인 법률에 의거한 어떤 이야기는 아닌가 보네요 했더니, 맞고 어디에 책임을 두냐는 상황마다 너무 다르고 판사 성향마다 다르고, 그래서 하급심, 그러니까 대법원이 아니라 하급심에서도 이거에 대한 판결이 되게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 물론 뭐 건물주도 있으시고 훌륭한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대부분 20, 30대가 뭐 집이 어딨어요. 아파트가 어딨고 다 월세 살고 전세 살고 하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추우면 건물의 배관이 터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거기 주인한테 물어보고 뭐 수도를 튼다거나 아니면은 배관에 담요를 감다거나 아니면은 집주인한테 좀 사달라고 해갖고 열선 같은 걸 감아 놓는다든가, 그리고 그 열선에 대한 비용을 뭐 서로 좀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열선을 꽂아서 나가는 전기세에 대해서 뭐 좀 집주인이랑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결국은 뭐 법원까지 가면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서 돈을 받고 어쩌고 하겠지만, 저도 진짜 큰 돈에 대해서는 소송을 많이 하고, 저희 회사의 장점인가? 장점이 훌륭한 변호사님들 덕분에 소송을 가갖고 아직까지 패소한 적은 없는데 대부분 승소했어요. 대부분 승소해갖고 돈도 잘 받고. 근데 씨발 돈 받는 것도 문제야. 돈을 승소를 한다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돈 숨기고 파산하고 뭐 연병을 떨면은 돈을 못 받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 지경까지 가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일단은 조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어쨌든 서로 변호사님 두 분이 서로 의견이 갈린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고지 받았으면 책임, 혹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모를 수는 없으니 고지 못 받았어도 책임, 이것에 의견이 실리는 것 같으니 일단 내가 뭔가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사실은 건설업자로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배관이 얼어 터지고 하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씨발 무슨 별 족같은 얘기야 진짜. 내가 내 집에서 화장실을 쓰는데 배관이 얼어 터지는 게 말이 돼. 외부에 있는 수도도 아니고. 실내는 일단 영상을 유지해야지 물이 얼지 않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정상적인 공사라면 수도 배관이 외부에 있으면 안 돼요. 수도 배관은 콘크리트 벽체 내부에 샤프트라는 별도의 어떤 위아래를 관통하는 실을 통해서 위아래로 지나다녀야 된다고. 그런데 그 공간도 씨발 아까운 일부 집주인이랑 건설업자가 짝짝꿍을 해가지고 옛날에 오래된 오피스텔이나 빌라 원룸들은 콘크리트 내에다가 매립배관이라는 걸 해놓는다고. 매립배관을. 그러면은 샤프트가 없어지니까 공간이 더 넓어지거든. 그런데 그렇게 매립배관을 해놓으면 일단 콘크리트 온도 자체가 영하 10도 이렇게 되면 영하로 떨어져요. 그럼 당연히 그거랑 맞닿고 있는 물 배관도 영하로 떨어지겠지. 그럼 그 물 배관 안에 있는 물도 영하로 떨어지겠지. 영하로 떨어지면 물이 팽창해서 배관이 터지겠지. 근데 배관이 터졌어. 배관이 터졌는데 배관이 콘크리트 안에 있으니까 씨발 배관을 건들 수가 없는 거야. 콘크리트를 어떻게 다 까내겠어요. 이건 구조체인데 건물을 다 무너뜨릴 것도 아니고. 그러니 뭐 씨발 뭐 수리비가 300이 나오든 500이 나오든 뭐 업자들만 신났죠. 나 같은 경우는 신나지가 않아요. 왜냐? 저는 신축이나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하는 업자지 건물 수리업자가 아니란 말이야. 수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동네에 있는 철물점 수도 수리합니다, 뭐 집 수리합니다 이렇게 붙여놓으신 분이 신나는 거야. 그냥 내 생애 30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네요. 씨발 이거는 500일입니다, 1000일입니다. 안 고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분쟁이 시작됩니다. 왜냐? 돈이 크니까. 돈이 크면 분쟁을 해야지. 돈이 크면 분쟁을 어떻게 안 해. 1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쯤 되면은 건물 갖고 있는 집주인들도 은행 이자 내고 뭐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그 돈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한파가 오면 일단은 물이 제일 무섭다. 물이 제일 무서우니까 물이 안 얼어 터질 만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내 책임이든 내 책임이 아니든 귀찮은 일 피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지은 나쁜 새끼들 때문이다. 결론입니다.